안녕하세요. 저희 호러팀은 일본 공포영화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공포영화를 즐겨보시는 편인가요? 호러란 영화, 책, 게임 등의 장르의 특성 중 하나로 공포를 유발하는 내용을 구성하는 문화 작품들을 지칭합니다. 호러는 크게 사이코나 이상성격 살인자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공포영화 장르인 슬래셔 호러, 전기톱을 비롯한 흉기를 이용하여 시체를 토막내는 연출을 통해 잔인함에 의한 공포를 유발하는 스플래터 호러, 초자연적 형상과 영혼 지뢰를 통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컬트 호러의 총 3가지 장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컬트 호러는 동양적인 공포영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구의 호러영화와 다른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포영화는 일본의 역사적, 문화적 변화 과정 속에서 일본인과 일본 문화의 어두운 면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온 장르입니다. 또한 공포감의 형성 요소 안에는 관객의 공감이라는 기제가 작동하여 장르의 유지와 확대가 가능했습니다. 그럼 X를 보면서 일본 공포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리한 일본 공포영화 백선을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슬픔의 벨라돈나와 기녀 피그 시리즈를 포함한 슬래셔 호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공포영화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링이 개봉되었기 때문입니다. 링은 오컬트 호러 장르에 속하는 공포영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링 이후 2002년에 루원이 개봉되며 오컬트 호러 장르가 더욱 힘을 받게 되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포영화 장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급격한 오컬트 호러 장르의 성장은 일본의 공포영화라고 하면 귀신과 같은 오컬트적인 요소를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에도 일본 공포영화 장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컬트 호러가 압도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슬래셔 호러와 스플래터 호러가 포함되어 있지만 슬래셔 호러는 전체 100작품 중 16작품, 스플래터 호러도 100작품 중 16작품으로 주류 공포 장르가 아닌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은 2020년대에 들어가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공포의 소재별로 나누어서 공포영화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컬트 호러 영화 대부분이 노로이와 다탈이라는 소재를 차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로이를 차용한 작품들을 주로 제이호러라는 일본만의 독자적인 오컬트 호러 장르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제이호러는 일본의 정통적인 공포영화의 구조와 원혼의 성격, 묘사에 이르기까지 차별성을 지닌 오컬트 호러를 주제로 한 일본 오컬트 호러 영화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제이호러는 고정적인 일본 공포영화에서부터 이어져 온 원한을 가진 자가 저주를 내리고 이 저주를 인간들이 원혼을 달래며 저주를 푸는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롯은 민담이나 전설, 가부키 등에 차용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제이호러 또한 이러한 플롯을 전승하여 유령의 모습이나 동물의 변신이라는 묘사를 통해 복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이호러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도시전설과 고려신앙이라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도시전설은 꾸며낸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실화나 경험이라고 하는 소재들로 현대인들을 적 자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도시전설은 현대인들의 경험담이나 괴담 등 현대에 전파되는 기이한 이야기들에서 호러의 소재를 얻고 있습니다. 도시전설 외에도 고려신앙의 경우 억울하게 죽은 영에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원령을 위로하여 재앙을 피하려는 신앙, 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고려신앙을 통해 유령의 본질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혈족, 씨족 관계에 국한되었던 유령이 이를 초월하여 사회적, 공적 존재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원령들은 원한을 가지고 노로이라고 흔히 말하는 저주를 내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노로이의 사전적 정의는 저주입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불행이 있도록 신불에게 기도하며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운명이 따르지 않도록 염원하는 형식이며 격렬하게 원망하고 나쁘게 말하면서 초자연적 힘으로 특정 인물과 집단에 재해를 발생시키는 주술을 말하면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다따리는 사전적 정의는 재앙, 재해로 신불이나 원령, 모노노케 등이 재앙을 일으켜 벌을 줍니다. 재해를 일으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노로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신령, 정령, 사령, 선조와 그 외에 다른 영적 존재가 인간에 대해 재해를 전한다는 점에서는 노로이와 결을 달리합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100가지 공포영화 중 주목할 만한 공포영화 8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링입니다. 나카타 히데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1998년에 개봉된 일본 오컬트 호러 영화입니다.
링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사다코가 TV 속에서 기어나오는 장면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비디오를 통해 전염되는 저주라는 독특한 소재와 타인을 희생해야만 저주가 풀린다는 설정이 인상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언급드렸었던 제이호로의 노르웨이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링은 일본 제이호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링을 기점으로 제이호로는 오컬트 호러라는 공식이 자리 잡았으며 수많은 시리즈가 지금까지도 나오면서 관객들에게 제이호로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에 선정되거나 시체스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원입니다. 시미즈 다카시 감독의 작품으로 2003년에 개봉했습니다. 주원이라는 제목은 저주의 주와 원한의 원을 합쳐서 시미즈 감독이 직접 만든 단어로 사전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이불 속이나 샤워실 같은 친숙한 공간에서 불쑥 나타나는 귀신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끝없는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호러 영화들은 미지의 공포를 강조하기 위해 귀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었지만 주원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귀신을 보여줌으로써 강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도 이 작품만의 특징입니다. 링에 이어서 일본 오컬트 호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수많은 시리즈 작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링은 비디오를 통해 노르웨이가 전염되었다면 주원은 저주받은 집이라는 장소를 거쳐야만 노르웨이가 전염된다는 것이 두 작품 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착신아리입니다. 착신아리란 제목은 일본어로 착신, 즉 부재중 전화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제목답게 귀신에게 전화가 오면 죽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편의 영화가 있으며 2005년에 TV 드라마로 2008년에는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2004년에 개봉한 시리즈 첫 번째 장편 영화로 미ike 다카시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저주의 매개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핸드폰이라는 것, 반복적인 멜로디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공포,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연출 등이 영화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영상에서도 흐르고 있는 귀신의 착신음은 영화는 안 봤어도 이 벨소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를 통한 노르웨이의 전염이라는 측면에서 영화 링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검은 물 밑에서입니다. 이 영화는 링의 원작으로 유명한 작가 스즈키 코지의 단편작을 각색한 것으로 영화 링과 마찬가지로 나카타 히데오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2002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욕조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통해서 공포를 유발하며 한을 품고 죽은 귀신의 노르웨이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점이 주원이나 착신아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검은 물 밑에서이지만 사실 영화에서 묘사되는 물의 색은 탁한 노란색입니다. 물 외에도 노란색은 노란 우비를 입은 귀신, 청작의 노란 얼룩, 시체가 들어있던 물탱크의 내부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며 영화 내내 죽음을 상징하는 색으로 묘사됩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정말로 귀신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벽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주인공의 망상인지 명확하게 묘사가 되지 않는데 이를 영화에서는 어떻게 각색하였는지를 중점으로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큐어입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작품으로 1997년 12월 27일에 개봉한 슬래셔 호러 영화입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다른 스릴러 영화 해로, 절기와 함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큐어는 제13회 고베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나무조연상을 1997년 일본 인터넷 영화대상에서 일본 영화 작품상을 수상, 제20회 요코하마 영화제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일본 영화 베스트 10 1위를 수상하였으며 2012년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봉준호 감독이 큐어를 최고의 영화 10편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는 점프 스퀘어가 없는 대신 최면을 통해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범인이 등장해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공포와 누구나 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싹함을 자아내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고 감독 특유의 기괴함과 오싹함, 세기말적인 느낌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미ike 다카시 감독의 작품으로 2014년 11월 15일에 개봉되었습니다. 신이 말하는 대로는 원작 만화를 베이스로 한 작품으로 이 작품으로 미ike 감독은 일본인 최초로 현대 영화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수많은 작품을 만든 감독에게 보내는 특별상 매버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달마 인형, 마네키네코, 코케시 등 일본의 전통놀이에 재해석을 한 요소가 등장한 작품으로 신과 비슷한 절대적 존재와의 대결을 통한
죽음의 공포는 산불을 일으켜 인간에게 벌을 내리는 다타리와 같은 소재가 사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악의 교전입니다. 미키 타카시 감독의 작품으로 2012년 11월 10일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학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하스미 세이지는 교사의 기감이라고 할 수 있는 표면적인 얼굴과는 별개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타고난 사이코패스라는 숨겨진 얼굴이 있었습니다. 왕따, 성희롱, 은행 등 문제투성이의 학교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스미는 주저없이 살인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한 하스미는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 학급 전체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내용의 이 영화는 사이코패스 살인자와의 지속적인 추리 싸움을 메인으로 한 작품으로 휴오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작품이 I am a hero입니다. 사토 신스케 감독의 작품으로 2016년 4월 23일에 개봉한 플래토 호러 장르의 공포영화입니다. 히코모리를 대입한 특유의 좀비 설정이 인상적인 영화이며 잔인한 연출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 작품은 추후 비평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공포영화의 전반과 각 장르를 대표하는 공포영화 8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링, 주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일본 공포영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조금이나마 높아지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디테일한 비평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